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3월 12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아래 위로 상당히 흔드는 하루였죠. 우리나라 장이 열렸을 때 시간에서도 선물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미국 시장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1%, 나스닥은 0.18% 하락했는데요. 낙폭 상당히 축소하고 끝났습니다. 미국 시장 하락은 뭐 정해져 있죠. 트럼프 관세, 특히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는 그 트럼프의 관세 발언, 뭐 정책, 이게 시장을 흔들고 있는 거죠. 장 초반에 상승세를 이 트럼프 관세로 말아먹은 상황이 됐는데요. 트럼프가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증시가 출렁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25%, 근데 50%까지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는 고점대별 10% 정도 넘게 빠지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주정부가 미국으로 송전하는 정교금에 할증 25%를 부과하는 것을 잠정 중단하겠다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그럼 나 다시 25% 갈 거야. 이렇게 됐죠. 그럼 낙폭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50% 매기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100만원, 예를 10만원짜리가 들어가면 15만원이 내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니 5만원이 관세구나. 10만원에 팔고 5만원 관세가 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는 세 개의 부를, 그러니까 미국에 있던 부가 세 개로 나가는데 그걸 다시 잘 미국으로 가져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세 개의 부가 나온 거 없습니다. 뭔가 잘못된 판단이고요. 전 세계 돈을 다 끌고 가져가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쉽지만 않을 거죠. 어쨌든 관세 25% 철강 알루미늄을 50%를 올리겠다라는 것이 시장에 흔들렸던 모습이고, 캐나다가 정기 할증을 다시 중단하면서 다시 25% 내려오는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 시장은 나스닥은 그나마 0.18% 하락으로 마감했죠. 테슬라나 엔비디아, 메타가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요즘 뭐 엄청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3.7% 올랐고요. 엔비디아가 1.6% 올랐습니다. 그리고 메타 플랫폼이 1.2% 오르면서 낙폭 축소를 견인한 그런 상황이 됐고요. 델타항공은 7% 빠졌습니다. 미국에서 수요 감소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실적 전망을 낮췄습니다. 미국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향후 실적 컨센서스가 나쁘면 주가가 안 좋죠. 델타항공이 딱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시장은 오늘 밤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쁘면, 그러니까 더 높아지면 시장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관세로 인해서 그나마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거라는 그 부담감이 있죠. 그렇지만 경기 침체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죠. 근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버리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싹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오르고 침체 오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고 완전 최악이죠. 원래 침체가 오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것마저 사라져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올해 인플레이션이 어떤지 중요합니다. 전월 대비, 전년 대비 증가했느냐에 따라서 감소했는지에 따라서 뭐 증가해도 별 문제 없는 정도의 예상치 않음만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이런 해석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시장의 이 불확실성을 더 강화하는 상황이 되는지 약화하는 상황이 되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이 40%까지 올랐습니다. 아까 제가 침체가 되면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다. 그 관세를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은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죠. 침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부터 나오는 이런 황당한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백악관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확실성은 곧 끝난다. 근데 저는 이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침체가 들어가면 쉽게 못 빠져나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없을 때 연준이 금리 인하에서 침체를 빠져나오는데도 보통 1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언제든지 하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트럼프가 정치나 해야 되는 정치를 떠나서 경제까지 다 휩쓸어 버리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문제다. 어쨌든 미국 시장이 고점 대비로 나스닥이나 다우나 10% 정도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흐름을 좀 가지고 있다.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나스닥과 다우의 차트를 좀 보시면 다우는 장중한 1.7%까지 빠졌었다가요. 0.6% 줄였습니다. 어저께 저점 부분이 에서 끝났어야지 박스권, 조업 박스권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요 자리가 되거든요. 요 자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위험한 차트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트럼프가 시장을 관심 없다라는 관세가 중요하다 얘기했죠.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예를 시장이 나빠지면 결국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권자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건 두 번째 치고 경제가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요 추세선은 긋질 않았었는데요. 요 추세선상으로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고점에서 요 고점 연장선이 여기서 지지가 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깨트렸어요. 그럼 이제 우하향 추세선에서 잡아야 되는데 요렇게 잡는 방법이 있고 요렇게 잡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 되면은 하락을 해도 낙폭 축소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확률을 제가 요즘 잘 얘기를 하는데 한 65% 이상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에 성공하면 그다가 조정을 일단 1차 마무리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나스닥을 보면 나스닥은 이제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횡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여기서 끝났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못 깨트렸어요.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선을 쭉 그어가지고 요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스닥이 더욱더 공간이 남아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 깨트리지 말아야 될 자리가 다우나 나스닥이나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일부 열려있는 건 사실이지만 기술적으로 추가 하락을 더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차트로 만들어지는 것도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밤에 반등에 실패하면 조금 부담스러워지는 거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이 나스닥이 9.5% 빠질 동안 그렇죠? 우리나라 좀 올랐는데 어쨌든 테슬라가 오늘 반등한 거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2%대 빠졌다가 6%까지 올라왔다가 3%로 마감했대요. 좀 아쉬웠던 상황이고요. 엔비디아도 지금 보시면은 장 초반에 4.9% 올랐다가 마이너스 2.07%까지 빠졌다가 플러스가 돼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스닥이 하락하고 반등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엔비디아 테슬라의 영향이 컸다. 뭐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 작년에 엄청나게 상승하고 우리나라 작년에 완전히 하락했잖아요. 근데 올해 들어오면서 미국 시장은 9.5%가 빠졌고 코스피는 5.7%가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죠. 제가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요 근래도 폭락에도 60에서 지지력을 보이고 있는 게 국내장입니다. 특히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기관은 뭐 연기금이 사주고 있어서 시장의 방향성을 그나마 유도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잘 안 삽니다. 그러다 받쳐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금투세가 폐지가 됐죠. 먹으면 다 자기 이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지금 관세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시간이 남아있죠. 상호 관세 매기는 4월 2일부터거든요. 한미 FTA가 방어력이 없다라고 하죠. 제가 볼 때는 방어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미 FTA 보면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조절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쩌면 사각지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해석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어저께도 낙폭 축소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래도 1% 하락했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상당히 중요하죠. 삼성전자가 계속 바닥에서 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삼성전자가 작년에 개인 투자가들이 왕창 줄었었어요. 주가 작년이 먼저니까 여기죠, 그렇죠? 주가 막 밀릴 때 개인 투자가 다 도망갔어요. 근데 바닥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500만 명이 됐거든요. 사실 개미가 뭐냐면 좋은 거 아닌데 저는 삼성전자를 요번에 개미들이 선택을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다시 반등에 성공하는지, 특히 HBM에 대한 납품 기대가, 물론 반도체에 대한 규제 요게 좀 부담스러운 사실이지만 HBM 납품이 실행되고 랜드 가격이 10% 오른다면 삼성전자의 기대감은 커질 수 있다 해석한다면 개인들이 이번에 접근은 정말 잘한 거 아닐까, 이런 해석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